자, 저기압 내림 현상이지? 별표 거기 네모 박스 무슨 뜻인지 정리는 되니? 대답이 없네. 아, 네. 그러면 빠진 얘네 둘이 하나도 안 억울할 거 아니야. 앉아서 들은 니네가 기억을 못하면 전기압 내림 현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자, 순수한 물일 때 상평형 곡선, 자 순수하게 뭐만 있을 때, 용매만 있을 때, 전기압 곡선이 물이 상중점하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용액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전기압이 낮아진다고. 그건 이쪽도 마찬가지야. 용액이 되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더라. 같은 온도에서 그만큼이 뭐야? 델타 P라고. 그러면 여기 뭐 요 곡선이 결국엔 용액의 전기압 곡선이잖아. 그러면 그 온도에서 용액의 전기압은 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요만큼이 결국엔 P 용액에 대한 전기압인데 결국엔 요만큼은 뭐고? 델타 P고. 그러면 전체 혼자 있을 때 용매 전체가 차지하는 전기압은 결국엔 뭐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용매 거야. 용매. 이해됐나? 여기 전체가 용매 거야. 그러면 요만큼 용의 것 아래쪽 것 전체 용매에 곱하기 자기 용매 물분율. 그럼 얘 용매에 여기 있으니까 델타 P는 P 용매 전체량에 대해서 누구 거? 자신의 용질 녹아있는 물질의 비율만큼 낮아진다고. 종류 몰라. 관계없이 뭐의 수에만 영향을 받아? 녹아있는 입자 수에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자 거기 두 가지씩 기억해놔. P 용액은 P 용매 곱하기 X 용매.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고. 그 밑에 네모 박스는 아니지만 밑줄처럼 전기압 내림 델타 P는 P 용액 마이너스 P 용매인데 P 용매 마이너스 P 용액인데 변환 가성은 생략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P 용액 용매 곱하기 P 용질 이렇게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이해됐어? 네. 맞지. 전기압 내림 현상이야. 근데 그걸 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왜 수에만 영향을 진짜 그렇게 받아? 실제 물질들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전기압 곡선을 몰분율에 따라 용질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 전기압 곡선을 나타내 보면 자 용질 0에서부터 용질이 많이 녹아 들어가 1까지 용질이 전체를 차지해서 한 가지 물질. 용매는 녹아있는 물질, 녹이는 물질은 처음에 1이었어. 바꾸자. 용매, 용질. 용매가 처음에 0에서부터 뭐야? 0 하나도 없어. 용매가 최대야. 그러면 전기압 곡선이 가상의 용액, 이상 용액이면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용액의 전기압 순수하게 용매만 있을 때야 용질은 제로가 되고 용매의 전기압이 나타나겠지. 혼자 있는 거니까. 근데 저 식은 뭘 의미해? 일정한 비율이 섞이면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늘어나면 1에서부터 이렇게 증가 0.1 이렇게 증가해. 그러면 용질의 비율만큼 전기압이 낮아질 거라고. 근데 실제 용액은 이러지 않아. 왜?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걸 우리는 벗어남이라고 하는데 자 실제 용액은 이상 용액과 달리 용질과 용매 사이에 상호작용을 한다고. 저 세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걸 양의 벗어남이라 할 거야. 양의 벗어남.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음의 벗어남이라 할 거야. 이해될까? 전기압이 더 높아지는 것. 전기압이 낮아진다는 건 분자가 인력이 커진다는 거지. 다시 잡아당기는 힘이 커서 못 날아가는 거야.
음의 벗어남이 나타나는 건 분자 간 인력이 강한 경우야. 인력이 강해서 잘 못 날아가는 거야. 해서 증기압이 낮아져. 원래 물이 날아가야 되는 그 힘보다 녹아있는 새로운 물질들이 잡고 있는 그게 더 커서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못 날아가는 게 더 심해진 거. 증기압이 낮아진 거. 그게 음의 벗어남. 그러면 양의 벗어남은 뭐야? 실제에서 서로 그냥 대면 한 거야. 증기압이 훨씬 더 쉽게. 결과적으로 얘는 인력보다는 서로 비슷한. 자, 무극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을 때 양의 벗어남이 훨씬 더 심해져. 잡아당기는 힘든 뭐 힘도 없고 그냥 서로 있으나 마나 막 이런 느낌일 때 더 쉽게 잘 날아가 버리는. 비슷한 것끼리 잡고 있는 힘보다 더 엉뚱하게 끼어들어가서 잡아당기는 인력 자체가 약해진 경우야. 그게 양의 벗어남이 생겨. 근데 아주 신기한 건 선생님도 일부러 그렇게 그렸지만 용질이 아주 작은 노가 있을 때야. 양의 벗어남도 없고 음의 벗어남도 없더라야. 다시 양의 벗어남도 없고 음의 벗어남도 없어. 왜? 너무 조금 녹아 있으니까 전체 용액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에 별 영향을 주지 않더라야. 그러면 여기는 마치 뭐처럼 행동해? 가상의 이상용액처럼 행동해. 실제 녹아 있기는 한데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죠. 용액의 총괄성은 결국엔 뭐의 성질하고 같은 거야? 묽은 용액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묽은 용액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질의 수에만 영향을 받는 성질들이 생기는데 그걸 용액의 총괄성이라 하자. 밑에 예제기 계산해 볼래? 97쪽에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 여기 P기압이야. 물 4몰에 포도당 1몰. 물의 몰 분율 얼마? 몰 분율은 5분의 3. 전체 몰수 4몰 더하기 1몰 분의 무륨은 3. 4. 5분의 4. 이해되나? 민준이 됐어? 5분의 4. 그럼 포도당 5분의 1. 결과적으로 몰수가 아니라 질량으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몰 분율 계산할 때 몰수를 다 계산해 놔야 돼. 문제에서 포도당 90g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몰 분율은 몰라요. 그러지 말고 계산해 놓으라고. 180이니까 나와 있을 거니까 분자량 2분의 1몰 계산해야 된다고. 다 계산해 놔야 돼. 그래야 몰 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물에다가 포도당을 녹였는데 물 혼자 증기압이 얼마나 했어? 물 혼자의 증기압 안 나와 있네? 얼마가 낮아질 거야? 5분의 1만큼 낮아져요. 이러자고. 물의 증기압이 있을 건데 그거에 용질 5분의 용질은 1만 있는 거잖아. 5분의 1만큼 낮아지는 거야 증기압이. 섞여 있는 비율로. 얼마나 낮아질지. 만약에 물의 증기압이 나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증기압이 이 온도에서 뭐 700이야.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5분의 1 이렇게 곱해서 물의 증기압을 계산할 수 있다. 꼭 기억해줘. 조건은 비휘발성이야. 그 얘기 물과 함께 날아가는 종류면 안 돼. 다시 물과 함께 날아가면 안 돼. 물과 함께 날아가는 건 우선 아직 얘기 안 했어. 뭐 이런 뜻인 거야. 두 번째 비전해질에서만 얘기할 거야. 전해질이라는 건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하는 애들을 얘기해. 그거 두 개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거야. 예를 봐. 비전해질은 전해질은 입자수에만 고려한다고 했지. 그래서 전해질은 이온수를 곱해줄 거야. 응? 증기압 내림이 있어. 델타 P야. 그러면 계산된 값이 있을 텐데 그 증기압 내림에 몰 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원래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에다
자, X 용질의 몰 분율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용질의 몰 분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온수를 곱할 거라고. 정확하지는 이게 좋은 설명은 아닌데 이온 쌍도 고려해야 되고 물의 몰수 있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물의 몰수 더하기 예를 들어서 NaCl이야. 이온 몇 개 생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두 개 생기잖아. 그치? 물에 가지고 있는 NaCl의 몰수 곱하기 몇 개 생겨? 총 이온수를 고려해야 된다고. 두 배 더만큼 더 생겨. 원래 이온이 가지고 있는 얘의 이온 입자수보다 NaCl의 몰수가 몇 배 늘어나는 거니까 두 배 늘어나는 거니까 입자수로 계산해 줘야 돼. 자, 재윤이가 눈동자가 갈 길을 잃었어. 이온수 고려해야 된다. 배수할 거야. 두 개면 두 배, 세 개면 세 개. 자, 우선 이런 정도만. 그러면 휘발성 액체인 경우 같이 날라가. 우리에게 물도 있는데 물 날아가는 건 증발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아. 그런데 녹아있는 용질도 같이 날아가는 거야 얘가. 이럴 땐 어떻게 할 거야?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거야. 다시 전체 용액의 증기압은 이렇게 구할 거야. 용매도 날아가고 있고 용질도 같이 날아가잖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거야. 따로따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했잖아.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 똑같은 걸 적어놨는데 재윤이는 얘기도 안 해줘. 저는 용기가 그냥 썼어요. 무슨 말 듣고. 용매의 몰 분율만큼 날아갈 거고 용질은 원래 혼자 있을 때 뭘 증기압이 용질도 있는 거지? 용질도 날아가는 액체니까 용질만큼의 비율만큼 날아갈 거야. 그게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거야. 이 두 개는 예외로 기억하지. 일부러 그래프는 좀 지저분해도 안 지웠는데 원래 기압짜리야. 압력 P.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 1기압이야. 1기압 0도씨에선 물이 녹아야 돼. 어는 점, 녹는 점이고 끓는 점이야.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날아가려고 하는 증기압이 뭐와 같아지면 외부 압력과 같아지면 그거부터 이론적으로 끓음이 시작이 돼. 이론적으로 외부 압력과 같아나. 근데 1기압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러면 1기압에 몇 도씨에 도달하면 100도씨에 도달하면 끓음이 시작되는 거야. 끓는 점이야. 근데 물에 소금을 녹였어. 물에 설탕을 녹였어. 아직 1기압은 아니야. 왜? 증기압이 내려와 버렸거든. 그럼 몇 기압에 도달해야 끓기 시작해? 지훈아? 졸리니? 1기압보다 낮은 압력. 현재 낮은 상태니까 1기압에 될 때까지 이렇게 가야 돼. 어디에 도달해야? 1기압에 도달해야 끓어. 그럼 대신 온도. 그러면 대신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끓지 않아. 뭔가 녹아 있으면. 라면을 끓이려고 물에 수프를 넣으면 100도씨에서 끓지 않는다는 거지. 뭔가 녹아 있으면 용액이 되면 다시 이게 피용액자리란 말이야. 용액이 되면 증기압이 낮아져서 원래 1기압에서 끓어야 되는데 못 끓는다고. 그 1기압이 돼야 끓는데 그러려면 온도가 어때야 돼? 더 높아야 된다고. 끓는 점을 볼링 포인트라고 해서 TB 원래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어야 돼. 그러면 TB 프라임이라 하면 TB 다시야.
온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용액이 되면 무조건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 이해될까? 용액이 되면 무조건 끓는 점이 올라가.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으려면 숯을 먼저 넣어야 돼. 무슨 얘기니 그거? 온도를 올려. 나는 꼬들꼬들한 라면이 그렇게 좋지 않아.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싸우면 대다수인 거지. 니네는 어떻게 좋니? 나는 약간 이렇게 쫄깃한 그거, 이렇게 꼬들꼬들한 쫄깃함이 아니라 그냥 조금 불어 있는 그 상태가 더 좋은데 완전히 푼 거 말고.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꼬들꼬들한 그 상태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많이 수분이 먹으면 안 되잖아. 빨리 짧게 끓여야지.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끓는 것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끓이는 게 훨씬 좋지. 예, 스프를 넣고 라면을 나중에 넣는 게 훨씬 좋다는 거지. 물 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길면 수분을 많이 먹는 거니까 그 시간을 짧게 해야 불어 있는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거지. 갑자기 끓는 점 오르면 뭔가 녹아 있으면 끓는 점이 무조건 올라가.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더 많이 올라가. 그러면 앞으로 끓는 점 오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그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을 이렇게 표현할까? 델타 TB. 델타는 변화량이야. 근데 이 끓는 점 오름은 이렇게 나타나더라. KB 곱하기 몰랄 농도에 비례하더라. KB는 뭔데? 오름 상수야. 그냥 주어져. 숫자야. 끓는 점 오름 상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기할 거야. 몰랄 오름 상수라고 얘기할 거야. 오름 상수가 있으면 내림 상수도 있겠지. 어느 점 어디? 용도시요. TF. 될까? 근데 용액이 됐더니 물 용매만 있을 때 P 용액이 됐을 때 당연히 어때?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어디에 도달할 때? 일기압이 도달할 때까지 TF 프라임 뭐라 할 거야? 어느 점 내림이라 하자. 그래서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고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느 점 내려가고. 그래서 소금물을 끓이면 100도씨 이상에서 끓고 소금물을 얼리면 0도씨 이하에서야 얼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닷물이 영하로 들어갔는데도 잘 얼지 않고 강물은 영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조금씩 얼기 시작하고.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그걸 뭐라 얘기할 거야? 어느 점 내림이라 할 거야. 델타 TF라 얘기할 거고 KF 몰랄 내림 상수야. 거기에 그냥 몰랄 농도 곱해서 계산할 거야. 그 대신 최소한 봐둘 건 있지. 98쪽에 98쪽에 제일 아래쪽 표 볼래? 찾아볼래? 물은 끓는 점 100도씨. 물은 끓는 점 100도씨. KB 찾아 밑줄 서나 0.52. 외우려는 얘기는 아니야. 몰랄. 자, 몰랄. 오름 상수가 얼마다? 0.52로 정해진 숫자더라. 표에. 첫 번째 물 나와 있어. 끓는 점 100도씨, KB 어는 점 0도씨, KF. KF가 얼마야? 1.86이야. 다시. 물이 가지고 있는 물질마다 다 틀리다는 거지. 정해진 상수가 있다고. 몰라 오름 상수는 0.5이고 내림 상수 KB가 물의 경우 1.86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네. 다시 물에 뭘 녹였어? 물에 예를 들어보자. 라면 스프? 응? 라면 스프.
물에서 물 950g에 980g에 그냥 용매니까 계산하기 좋게 물 1000g에 라면 스프 근데 문제 어렵다. 예를 들어서 얼마 할래? 계산하기 편하게. 자 20g을 20g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데 쫙 물고 남아 넣었어. 그런데 얘가 갈 수 있는 평균 분자량이 얼마인데? 분자량을 알아야지. 왠가 잡다한 게 다 섞여 있잖아. 응? 그래서 소금을 넣었어. 그냥 소금. 아유 좋잖아 소금. 네. 그치 소금. 아우 이온화도 하지 않는 설탕 좋다 이게. 설탕 섞었어. 설탕 90g을 섞었어. 분자량 180. 포도당인데 그러면 자 그냥 설탕 예를 들어서 2몰을 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됐니? 뭘 계산하면 된다고? 몰랄농도 얼마야? 용매 질량 1kg이니까 1kg 용매 질량 물만 2몰 2몰 몇 몰랄 농도? 2몰 정도. 2몰랄 농도. 그러면 자 델타 TAP 얼마 올라가? 흐른 점 오름이 얼마 나타나? 2 곱하기 아까 오름 상수 얼마였어? 0.52 0.52 곱하기 얼마? 2몰 정도. 1.4 도시 올라가. 몇 도시에서 끓어? 원래 끓는 점 델타 T TB 프라임은 얼마야? 100 더하기 1.4 해서 100 1.4도시에서 끓어. 1.04 아니에요? 에? 자, 몇 도시에서 얼어? 빼주면 델타 TF 아니구나. 빼주면 아니 하루잖아 내림 상수가 1.86 1.86 곱하기 2 맞아? 몰랄 농도 그래서 얼마야? 3.72 3.72 도시 내려가. 그러면 델타 T F가 3.7이니까 TF 프라임 얼마나 더 내려가서 0도시에서 마이너스 3.72도시 더 내려간다는 거지. 영하 0. 영하 3.72도시에서 이해될까? 어느 온도 달라진다고. 끓는 온도가 달라졌듯이 어느 온도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 안 외워도 되죠? 뭐로요? 그러니까 이 뭐야 그 상수들 외우자. 문제 다 나오고. 문제 다 나와야 돼. 휴. 문제 다 나와야 돼. 0.52 봐두라고. 그 대신 물 정도는 1.86. 그런데 끓는 점 오름 정도를 봤더니 물은 굉장히 작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지. 작은 비율로. 그래프의 K는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어떤 거랑 같은 느낌이야. Y는 AX랑 같은 느낌이지. 원점을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낮은 완만한 곡선을 나타낸다고 하면 사이마탄수 찾아봐. 얼마야? 5.76이야. 어느 점은 얼마야? 29.8이야. 어마어마한 기울기로 달라진다고. 물은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나타내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런데 얘는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 이용되느냐? 몰랄 농도는 분자량을 계산하는데 겁나게 많이 이용해. 왜냐면 용질이 뭔가 녹았어. 여기 이렇게 설탕 쪼가리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뭐 소금 쪼가리 조금 있는데 분자량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략 난감이 있거든. 분자량 얼마야? 어떻게 측정할래? 방법은 정말 애매해. 분자량은 어떻게? 니네가 배운 분자량 측정 과정은 하나 있다? 기체. 기체의 분자량 측정 어떻게 해? 그러게요. 응? 그러게요. 자, 분자량 측정. 어떤 물질이 분자량이 얼마냐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돼. 니네 배운 거 하나 있어. PV는. PV는 NIT. 뭐 측정하면 돼? 압력, 부피, 온도. 오, 간단하잖아. 그리고 들어가 있는 물질의
질량 몇 그램 기체를 주입해서 그 용기를 채운단 말이야. 다시 몇 그램의 기체 액체 상태의 질량을 재고 걔를 얼마 집어넣고 전부 다 기화시키면 안쪽에 기체가 채워졌을 거 아니야. 그 기체가 채워진 기체의 용기, 압력, 온도 이 세 가지를 측정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기체 상태는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중에 몇 가지를 측정하면 압력, 부피, 그 다음에 질량, 기체 상수 정해져 있고 온도 이렇게 측정하면 뭐가 튀어나와?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분자량이 튀어나오지. 여기 나구나.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측정해. 분자량 측정할 수 있다. 담아있는 용기야 액체 담아서 따라내면 그 용기의 부피를 알 수 있고. 뭘 배웠어? 델타 T. T는 K, B 곱하기 몰랄 농도. 다시 온도가 올라간 걸 가지고 기체 상수 정해져 있으니까 몰랄농도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몰랄 농도를 알 수 있다고. 몰랄 농도는 매 질량 분해. 근데 몰랄 농도를 쓸 수밖에 없지. 왜? 온도 변화는 부피 변화를 초래하니까 몰 농도를 아예 못 쓰는 거야. 몰수 알 수 있다. 몰수는 분자량분의 그 물질에 녹아있는 질량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몰랄 농도를 알면 뭘 찾을 수 있다고? 분자량을 찾을 수 있다. 그것도 어떤 물질? 고체 물질들. 물에 녹는 고체 물질들. 물에 녹는 고체 물질들 녹여서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분자량이 쉽게 튀어나오는 거야. 할 만한 짓이 된다는 거야. 단점은 뭐야? 온도 변화가 고분자로 가면 갈수록 온도 변화가 너무 짧아진다는 거야. 온도 변화가 너무 좁아서 측정이 너무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져. 고분자 물질들은. 생각해봐. 여기 분자량이 겁나 크면 녹아있는 질량에 비해서 얘가 겁나 크면 얘는 거의 0에 가까워지겠지. 얘가 0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면 분자가 너무 작으니까 몰랄 농도는 너무 작고 온도 변화는 너무 작거든. 다시 거꾸로 가. 얘 2만이야. 그러면 전체 크기 값이 몰수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몰랄 농도도 너무 작아. 몰랄 농도가 너무 작으면 당연히 얘는 비례하니까 온도 변화도 작겠지. 온도 변화 0.000 몇 도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정확하게 사람이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 고분자가 되면 잘 안 돼. 그래서 뭘 이용하게 되냐면 삼투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돼. 지금 여기에선 대부분 분자량 찾기 과정들이야. 어떤 물질들의 분자량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묽은 용액의 성질,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묶어서 놓은 거야. 자, 니네 가지고 있는 백족의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인데, 물리에서 생물에서 배우는 삼투 현상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 조금 느낌이 달라. 근데 문제는 삼투 현상이 뭔지 아예 몰랐으면 뭐가 다른지 하나도 구별이 안 될 텐데 어중간하게 좀 이제 배워서 중등 내신을 했으면 더 어중간할 수 있어. 참고로 물의 상평형 곡선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 H2O 리퀴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온도, 얘는 압력. 상평형 곡선 이렇게 나온다. 물이야. 삼중점이고. 그래서 니네가 그 삼중점 나와 있는 삼중점의 온도와 압력 이런 것들은 책에 나오진 않지만 물의 상평형 곡선에서 제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놓자.
다행히 지금은 안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1기압에서 1기압 양도시 100도씨 맞니? T 3중점 기억이 안 나서 3중점 마이너스 54도씨는 아니고 드라이 아이스고 얘는 왜 그렸냐면 이렇게 알아두자. 그러면 대부분의 물질은 저 상평형 곡선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다. 압력 P가 있고 온도 T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상평형 곡선의 물질은 이렇게 나타난다. 무슨 얘기야? 쟤와 차이점은 얘다. 얘와 약간 다르다.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물질은 얘가 다시 말해서 용해 곡선이 얘는 둘이 마찬가지야. 지금 증기압 곡선이고 얘는 승화 곡선이야. 똑같이 기울기도 같고 얘가 양의 기울기가 나타난 데는 특징을 나타낸다. 제가 음의 기울기야. 얘는 뭘 포함하느냐면 압력을 높이면 다시 압력을 더 높이면 지금 높은 압력에서 1.2기압이야. 예를 들어서 1.2기압이야. 그러면 물의 상태 변화를 얼음의 상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1.2기압 상태에선 압력을 세게 하면 고체 얼음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액체로 바꿀 수 있다고. 압력을 세게 하면 몇 도씨에서 녹니? 낮은 온도에 얼음은 몇 도씨에서 녹느냐면 0도씨에 녹아있는데 니네가 예로 배웠던 아이스링크 같은데 스케이트 날에 의해서 얼음이 더 쉽게 잘 녹는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배운 거야.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 날에 압력이 집중되니까 압력이 높아진 거지. 다른 장소는 잘 안 녹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만 녹았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스링크라고 하는 자체가 얼음이 잘 녹지 않게 전체 실내 기온도 영하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얘만 녹은 거야. 왜? 압력이 높아져서 더 낮은 온도에서 녹은 거야. 센 압력이면 다른 물질은 압력을 높이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체는 위에서 세게 더 누르면 분자가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래서 녹는 점이 어떻게 돼? 더 올라간다고. 잘 못 녹아. 세게 누르면 떨어져 나가는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야. 근데 물은 세게 누르면 육각의 결정 구조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얘가 깨져나가. 이렇게 쉽게 얼음의 결정 구조가 파괴된다고. 센 압력에 의해서. 왜? 허술하게 쌓여있고 얘는 촘촘하게 쌓여있는 거거든. 누르면 더 잘 깨져.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더 쉽게 녹는 점이 낮아지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알아두고, 세 번째 3탑이야. 원래는 니네 거엔 네 번째로 나오겠지. 그러기 위해서 3투 현상을 조금 역시 또 알아야 되는데, 중등에서 배우는 3투 현상은 뭐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뿌리에서 농도 차이 때문에 물이 흡수되는 그거 이제 생물에서 3투 현상으로 배운 거야. 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원래 농도가 다른 두 가지 물질이 섞이면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게 자연의 방향성이야. 자연의 방향성은 두 가지를 항상 이해해야 되는데, 연력학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두 번째,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엔트로피의 법칙이야. 두 번째 법칙 엔탈피의 법칙, 연력학적의 법칙,
두 번째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연력학제의 법칙.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어디로 멈추는데 우주의 자연스러운 방향성이지. 그러면 니네가 그걸 배운 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같아질 거야. 이렇게 이해하겠지. 온도가 같아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무엇가 이동하는 거야? 열 에너지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 거야. 열량이 많은 쪽에서 열량이 적은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지? 20도씨에 1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애랑 30도씨에 10도씨에 1000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다고 하면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열량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 아니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중간 어디인가에서 그렇지? 네, T1이고 T2라 하면 중간 어딘가에서 열평형을 이룰 거라고. 그런 것처럼 농도가 다른 두 액체가 섞여 있으면 다른 두 액체가 접해 있으면 농도가 같아지려는 성질이 생긴다고. 10%, 20%. 여기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같아지는 방법 얘기해봐. 저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가는. 얘네들은 안 움직여? 아, 같이 움직이. 같이 움직인다가 이제 출발이야. 그런데 이쪽이 더 많이 움직여서 시간이 지나면 확률상 고르게 되겠지.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확산에 의해서 같아지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런데 사이에 조그만한 애들은 지나갈 수 있는데 큰 애들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방해막이 설치되는 경우야. 여기에 녹아있는 이물질이 있는데 아까처럼 5개 있고 그리기 싫어 귀찮으니까 얘는 10개가 있어. 얘 못 지나가. 그렇게 그러니? 근데 얘 용질은 통과하지 못해. 이동이 안 돼. 저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근데 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지려는 게 방향성이 되는 거지. 온도가 다른 두 개를 어디 다른 걸 접해서 하나의 가림막을 두면 그 가림막을 통해서 천천히 나타나는 거지. 결국에 온도는 같아지지. 완전히 열차단 물질이 아닌 이상 결국엔 같아지는 것처럼. 통과할 수 있는 게 뭐는 있어? 물은 있잖아. 물은 있고 얘가 5%짜리고 얘가 10%짜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묽은 쪽으로 맹물만 들어갈 거니까 얘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용매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막을 반투과성 막, 일부는 통과시키고 통과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세포막과 뭐 돼지의 방광막 뭐 이런 애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세포막이 대표적이야. 반투막이야. 반투과성 막. 구멍의 일정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일부를 통과시키고 일부를 통과시키지 않는. 다시 그러면 삼투 현상을 정리해봐. 삼투 현상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농도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액체가 접해 있고 사이에 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투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 농도가 묽은 용액과 농도가 진한 용액이 있으면 농도가 묽은 쪽에서 뭐가? 용매가 불이. 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용질은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작은 틈, 구멍을 가지고 있지만 용질이 너무 커서 이동할 수 없어서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기억해,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끌려 들어가서 얘의 농도는 낮추고 물이 빠져나가니까 자신은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삼투 현상이야. 똑같아지지는 않아. 왜? 중력이 있어서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어딘가에서 패턴에 얘는 조금씩 농도가 낮아지고 조금씩